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식 투자, 그것도 미국 시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신 투자자분들이라면 S&P 500 지수 정도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줄여서 S&P라는 이 회사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서 지수로 만든 것이 바로 S&P 500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된 500개 회사는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테크 기업들이 비중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스웨이나 JP모건 같은 은행주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양한 섹터에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즉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해왔는데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0년 이후에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고요. 지난 30년 동안 약 68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바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을 정말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타이거 S&P 500 이 상품은 지난 1년간 약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 하셨던데, 연금 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들의 자산 총액은 작년 한 해 크게 늘어났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타이거 상품은 자산 총액이 7조 2천억 원 정도로 S&P 500 상품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코덱스 TR 상품도 현재 자산 총액이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는 종목들은 현재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세 종목은 수익률 차이도 거의 없고 수수료 차이도 거의 없으니까요. 올해도 분배금을 지급하는 PR형 상품은 타이거, 그리고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TR형 상품은 코덱스, 이렇게 두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 총액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S&P 500 지수를 커버드 콜 전략으로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커버드 콜 전략은 장단점이 명확한데 분배금을 많이 지급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투자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 상승분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장기간 우상향 해오고 있는 S&P 500 지수는 커버드콜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오리지널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커버드콜도 나름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투자했던 자산들을 조금씩 생활비로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분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분배금을 조금 많이 받아두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수량을 늘려가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수량을 늘려가는 게 오리지널 상품에 투자해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투자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반대로 크게 내려가지도 않는 횡보 장세에서는 오리지널 상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화면 보시는 이유 때문에 커버드콜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니까요. 그러면 S&P 500에 투자를 하는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는 세 종목은 S&P 500 지수를 커버드콜로 투자하는 상품들인데요. 미래에셋 타이거, 한국투자 에이스, 그리고 신한투자 솔에서 상품을 각각 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은 모두 작년에 상장을 했었는데, 에이스와 타이거는 작년 4월과 5월에 상장을 했었고, 솔은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세 종목 모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세 종목은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전략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는 나중에 실제 성과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타이거 상품은 연 10%를 목표로 분배를 하고 있고, 소울은 12%, 그리고 에이스는 연 15%를 목표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은 분배금을 매달 지급하는 월배당 상품이고요. 지난 12월 분배금 기준으로 보면 타이거는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 그리고 소울은 약 12% 분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목표 수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에이스는 월 중순에 분배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분배금을 지급하고 나서 주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2월 분배금 기준으로 연 18% 정도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 이 정도 되는 분배금을 매달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를 체크를 해볼 텐데, S&P 500 오리지널 대표 상품은 타이거라고 볼 수가 있었으니까요. 타이거 상품과 커버드콜 세 종목을 비교하면서 성과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볼 구간은 최근 2개월이고요. 소울 상품이 아직까지 상장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로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 두 달 동안 주가 차액과 그 기간 동안에 분배금을 더해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더니 커버드콜이든 오리지널이든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 여기 마지막 오리지널 상품은 두 달간 투자 수익률이 9.8%였는데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소울은 10.2%로 오리지널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상품들도 수익률이 9% 중후반으로 오리지널 상품과 성과 차이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두 달 동안은 환율이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네 종목은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환율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개월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소울은 상장하기 전이니까 총 3종목만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번에도 커버드콜과 오리지널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리지널 상품은 4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이 14.5%였는데 오히려 커버드콜이 적용되는 에이스는 14.8%로 약간 더 높았고 타이거도 14.3%였으니까요. 4개월간 비교를 해보아도 오리지널과 커버드콜의 성과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본 구간은 7개월이었는데요. 타이거 커버드콜 상품이 상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6월부터 지금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이 기간 동안에 오리지널 상품은 19.2%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타이거 커버드콜은 18%, 그리고 에이스 커버드콜은 17.1% 투자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므로 7개월 비교에서는 커버드콜이 오리지널보다는 성과가 1에서 2% 정도는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4개월까지는 오리지널과 커버드콜 상품의 성과가 차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7개월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성과 차이가 1에서 2% 정도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앞으로도 행보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버드콜과 오리지널의 성과 차이가 약간씩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웬만하면 오리지널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결과였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간에도 성과 차이가 약간 나오는 편인데 소울 상품은 아직까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어려웠지만 타이거와 에이스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4개월까지는 비슷하지만 7개월로 비교를 해보면 에이스 상품의 성과가 조금 낮았으니까요. 커버드콜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분배금을 조금 적게 지급하는 상품들이 성과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 10% 정도를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더라도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목표 분배율이 10% 넘어가는 상품들은 분배금은 많이 주지만 그만큼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보았던 상품들의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면
먼저 오리지널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은 기본 보수와 기타 수수료를 합산했을 때 0.18%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들은 파생 상품들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인데 3개 상품이 약 0.5% 정도로 실제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수수료 측면에서 보면 4개 상품은 모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올해도 좋은 투자 하시고요. 자산 많이 늘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